그만. 할만합니까? 혹시 뒤에 글자만 보이면 얘기해 주세요. 자, 문제 유형 보고 갑시다. 자, 여러분이 문학을 볼 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듯이 문학을 보는 관점도 다 다르겠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문제에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문제의 일관성이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학 문제에서는 뭘 줍니까? 갈래마다 문제에서 중심 내용, 보기 관점에 적용하는 문제 준다, 그렇죠? 그거를 주는 이유는 요 방식대로 해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작품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보기 먼저 보세요. 보기 먼저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이해를 하면 될 거니까.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23번 보기부터 보고 갑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학 작품 속 공간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에서 부병루는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는 퇴락한 공간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 역사의 유한함에 대해 무상감을 느끼는 장소이다. 나에서 산중은 화자가 만족감을 누리는 공간으로 자연 속에서 삶을 즐기며 늙어가는 장소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혹시 내가 수업할 때 계속 물어보니까 귀찮아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나는 그러면은 퇴락한 공간 보면 될 거고, 그리고 무상감 느낀다 요거를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쵸? 나는 자연 속에서 띵가띵가 잘 놀고 있다 그거를 보면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24번 보기도 같이 봅시다. 글쓴이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사물의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못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겠다, 맞죠? 본문에서. 자, 그러고 대상의 외양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 속성을 파악해야 대상의 참모습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은 대상의 참모습 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를 통해 관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글쓴이의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읽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부터 봅시다. 자,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텅빈 성엔 조각달 떠있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자,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공간에 이동을 했습니까? 했습니까? 했다, 그쵸? 영명사에서 부병루로. 부병루가 중심 대상이 될 거고, 그래서 부병루에 올랐더니 어떻게 돼 있다? 텅빈 성이다, 그쵸?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텅빈 정에 어떻게 체크하면 되겠다? 세모로 표시해서 읽으면 되겠다. 그렇게 했다 그쵸? 자, 그럼 우리는 보기를 읽었으니까 텅빈 성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그에 반해서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한다는 거는 바위가 늙었다고 하는 거는 시기가 많이 지났다 얘기겠다. 그쵸? 얼마나 시기가 지났다? 앞에 뭐라 돼 있습니까? 천년이라고 돼 있다. 그쵸?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별표 표시로 막 이것저것 설명돼 있다. 그쵸? 그러면 요 구경루는 언제적 공간입니까? 대충 보면은 지금 요 화자가 있는 시기는 고구려에서 1000년 지난 시기겠네요. 그렇죠? 자,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기린마라고 하는 거는 동명왕이 타고 하늘로 갔다고 하는 상상의 말이고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논이는가? 그러면 기린마랑 천손이랑 둘 다 있다 없다? 둘 다 없다. 그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자, 그러면 여기 저 산이랑 강은 뭔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갑자기 자연 친화 아니겠다. 그쵸? 그러면은 산은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른다는 거는 시간은 계속해서 흐른다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그에 비해서 인간의 역사는 어떻다? 안 이어지고 있다. 고구려의 역사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요거는 결국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한 한탄의 주제가 되겠다. 그쵸? 요거에 관련된 사자성어는 뭐 있었습니까? 맥수지탄이 있었다. 그쵸?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주제 가지고 있는 시조 하나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500년도) 옥지를 필마로 대마더니 완전 처음 듣나? 산천은 일구하되 인거를 간데없고 어주버 태평연원이 꾸민던가 하노라 하는 시조 한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그쵸? 굉장히 처음 듣는다. 너치가 안 됐네. 자, 그럼 여기는 고구려 얘기했고 아까 방금 얘기한 시조는 고려 얘기했다. 둘 다 맥수지탄 얘기한 거다. 그쵸? 구조도는 여러분이 내보다 더 잘 그릴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다. 그쵸? 선생님 오른쪽에 쓰신 거 안 보여요? 본 뭐... 요거 네.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끝부분에 하나만 체크를 하고 갑시다.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 이 사람은 왜 길게 휘파람 불었겠습니까? 돌다리에 기대서.
구체적 행위를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정서? 무상감이라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질문 먼저 보고 갑시다. 자, 1번은 문답 구조다. 그쵸? 문답 구조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묻고 답하는 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쓴다. 그쵸?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없었다가 있었다. 없었다. 그쵸?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 2번은 명령형 어조라고 되어 있다. 그쵸? 명령형 어조 뭐 쓰면 됩니까? 용언에 요거 붙이면 된다. 그쵸?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고 3번 단어적 표현. 단어적 표현 뭐 하는 겁니까? 반대. 뭐랑 반대로? 본래 의도하는 거랑 반대로 표현하는 거다. 그쵸? 그래서 단어적 표현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그쵸? 자, 4번 색채의 대비. 색채의 대비라는 건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을 보여주고 그거를 보여주면 된다. 그쵸? 색채의 대비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제 어는 재밌는 산 푸르고 강 흐르고 강 푸르색 아닙니까? 하늘색. 근데 그거를 통해서 대상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상 뭐였습니까? 요 시에서 무병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그쵸? 이게 됩니까? 자, 5번에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어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떡하지? 내 사람이 너무 재미없어갖고 다들 전다. 큰일 났다. 미안합니다. 사람이 너무이라 30몇 년을 그래 살아왔고.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강의를 이 부분을 보면 되겠다. 그쵸? 가리 그린다도 되죠? 충분히. 자, 여기까지 했습니까? 네. 항상 문학뿐만 아니라 국어 전체가 개념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 다 적용만 하면 된다. 그쵸? 그래서 이상하게 문제만 많이 풀지 말고 개념을 좀 하세요. 그러면은 나를 봅시다. 와룡산 날인 아래 밤무당을 새로 여니 티끝 없는 거울에 산명이 잠겼구나. 이인의 경영하는 뜻은 그를 보려 가노라 돼 있어서 밤무당 거기에 연못이라 돼 있고, 그러면은 티끝 없는 거울이란 거는 뭐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반무당 얘기하겠다 그쵸? 연못. 그러면은 티끝 없다고 하는 거는 긍정으로 보면 되겠다 그쵸?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와 그래서 티어 받침가 해서 티옷 맞추는 거? 아 티끌이가 미안. 고맙다. 자 그래서 이 내 경영하는 뜻은 그를 보려 하노라. 그라고 하는 건 뭐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제갈량? 와룡 나오길래 와룡산이 여기가 산 이름이다 그쵸? 그래서 이상한 사람 끌고 오지 말고 왕이나 이런 거 끌고 오지 말고 바로 앞에 거울 요거 안무당 보는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14수에 도원이 있다 하여도 예로부터 듣고 못 봤더니 홍하가 만동하니까 여기가 거기로구나 돼 있다 그쵸? 도원 일반적으로 뭐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천국 맞는 말이지. 일반적으로 무릉도원이라고 한다 맞죠? 무릉도원 뭐 한다는데요? 신선한 신선들 다 한다 그쵸? 자 이상형이라고 보면 될 거고 도원을 옛날부터 못 보고 지냈는데 어디가 거긴가 하는구나. 지금 화자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14수에서는 홍하가 만동한 곳이다 그쵸? 여기랑 같은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몸이 또 어떠한가 모릉인인가 하노라. 여기서 쓰인 게 뭡니까? 자문자답을 했다 그쵸? 그래서 본인이 뭐다? 신선이다. 자연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 20수 봅시다. 내 빈천을 보내려 한들 이 빈천 뒤게 가며 남의 북이 오라고 한들 저 북이 내게 오냐. 보내지도 청하지도 말고 내 분대로 하리라. 그래서 가난하거나 돈 많거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지내겠다? 자연에서 잘 놀겠다 하면 되겠다 그쵸? 자 34수 다만 한간 초옥에 세간도 많기도 많구나. 나하고 책하고 벼루 붓은 무슨 일인가. 이 초옥이 세간 다 가지고 아니 즐기고 어쩌하리. 초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얘기합니까? 일반적으로 집 얘기한다 그쵸? 집 얘기하는데 뭐 모르겠으면은 그냥 초옥에 있다 본인이 이렇게만 파악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게 뭐다? 책, 벼루, 붓이다 맞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쩐다? 즐긴다. 그러면 책, 벼루, 붓 마찬가지 다 긍정 이미지 하면 됩니까? 자 그렇게 보면 되고 번님들아 모두 매도 빨리 온나. 이 산정의 이 늙은이 오늘날이 더 즐겁다. 비록 깜깜하지만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파티하자 이 말이다 그쵸? 그래서 이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있는 공간이 될 거고 이 늙은이는 화자 본인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22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대상은 뭐가 됩니까? 안무당이다 그쵸? 어떤 속성? 맑다, 깨끗하다. 그래서 본인
어쩐다 맑다 깨끗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쵸? 자 2번 화자는 아름다운 경치에서 이상세계의 면모를 발견하고 있다. 아름다운 경치 어디입니까? 공항을 만동한 곳이다 그쵸? 어떤 이상형? 도번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3번에 화자는 세속적 가치 뭡니까? 빈천 북이 보면 된다 그쵸?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사는 삶, 분수시키는 삶 그렇게 볼 수 있겠고 4번은 화자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쓰며 즐기는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 답 4번 되겠네요. 5번 자신이 거처한 곳에 사람들이 자주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쵸? 네. 자 23번도 같이 보고 갑시다. 그래서 1번에 텅빈 성에서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느낀 화자는 구름과 바위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되겠다 그쵸? 네. 인간 역사의 유한함이면 어느 나라의 역사? 고구려의 역사. 2번 가의 돌다리에서 휘파람을 보는 화자는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인 전손을 떠올리며 쓸쓸함을 느끼고 있군. 보기에서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화자라고 돼 있다 그쵸? 화자라고 안 돼 있나? 지식인이 무상감을 느끼면은 화자가 느낀다는 거겠네요 그쵸? 근데 뭐랑 연결을 시켜놨다? 천손이랑 연결을 시켜놨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다 그쵸? 3번의 산과 강의 변함없는 모습은 퇴락한 역사적 건강과 대비되어 화자가 느끼는 무상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고 4번의 한간 초옥에서 느끼는 화자는 책 벼르북과 함께한 생활에 만족감 느낄 수 있고 5번 나의 산정에서 있는 화자는 스스로를 늙은이라 칭하며 자연 속에서 삶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22번의 4번이랑 23번의 4번이랑 정반대로 대치된다 그쵸? 문제 꼬름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다 보고 갑시다. 자, 달관한 사람에게는 괴이한 것이 없으나 속인들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그러면 달관한 사람 화자가 어떻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긍정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속인들은 부정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그래서 달관한 사람이랑 속인들 계속 대조를 하고 있고 달관한 사람은 마지막 그 문단 마지막에 마음이 한가롭게 여유가 있으며 사물에 응수함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면은 달관한 사람 칭찬하는 부분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반면 본 것이 적은 자는 해오라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르면 어쩐다? 만물을 모조리 모함한다. 다 세모치면 되겠네요. 그 문단은. 맞죠? 네. 그래서 저 까마귀를 보라. 그 깃털보다 더 검은 것이 없건만 그 황금빛이 번지기도 하고 녹색을 발하기도 한다. 해가 비치면 자주색 튀어올라서 푸른 까마귀라 할 수도 있고 붉은 까마귀라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요 얘기는 우리가 보기에서 봤을 때 뭐 얘기하는 겁니까? 본질적 속성이랑 연결하면 되겠다 그쵸? 근데 어쩐다 그래서 요게 근데 우리는 어쩐다 내가 눈으로 먼저 색깔을 정하고 눈으로만 정한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정해버린 것이다. 그럼 눈으로 정하고 마음속으로 정한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으로 하면 되겠다 그쵸? 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되나요?
자, 그래서 까마귀를 기준으로 모든 색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구나. 그럼 요거는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속인들이 하는 거 맞습니까? 말이 너무 빠르나? 괜찮아. 자, 모든 색을 가두어 두려고 하고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 속성을 모르는 거다. 그쵸?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 세모로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어둡다고 하는 거는 까마귀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검은색 자체를 모르는 거다. 물은 검기 때문에 사물을 비출 수가 있고 오칠도 검기 때문에 눈이 거울이 될 수 있다. 결국 까만 것도 사물을 비출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다.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본질적 속성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중략 부분 이후로 세상에는 달관한 사람은 적고 속인들만 많으니 내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쉬지 않고 말하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다. 그쵸?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 아니고 다른 사람들 깨우치는데 내가 힘쓰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쵸? 자, 24번. 자기 생각과 한 가지 일이라도 다르면 만물을 모아 말을 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 첫 번째 문장이랑 연결하면 됩니까? 자, 2번 까마귀를 푸른 까마귀나 붉은 까마귀로 부르는 것이 모두 옳다고 여기는 것은 대상의 참모습을 파악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 세 번째 문장이랑 연결하면 됩니까? 자, 까마귀에 일정한 색이 없다는 인식은 눈으로 정한 대상의 외양, 요거 세모 쳤다 우리 아까. 그쵸? 마음속으로 정한 것도 뭐였다? 본문에서 세모였다. 그쵸? 그러면 둘 다 세모인데 요걸로 본질적 속성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글을 안 읽고 풀면은 낚임이라. 왜? 눈으로 보는 거랑 마음속으로 보는 거랑 다르다 우리는 생각을 한다. 그쵸? 근데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었다? 둘 다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다. 자,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오칠에서 사물을 비출 수 있다는 속성을 발견 못하고 관습적 태도에 머물러 있다. 보기에 이를 통해 뒷부분 보면서 이해하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 5번도 뭐 굳이 볼 거 없고. 자, 25번은 답이 어떻게 됩니까? A 뭐고? A 무릉인, B는 속인이다. 그쵸? 그러면 A는 긍정, B는 부정. 답. 안 풀었습니까? 왜 자신이 없지? 화자에게 과거에 대한 후회 긍정, 부정. 그럼 1번 바로 날리면 되고 2번 화자가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 긍정이다. 그쵸? 그 다음 B는 글쓴이가 경계하는 삶의 태도 부정. 답 2번. 왜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A, B 이렇게 두 개 나뉜다. 그쵸? A, B 나뉠 때는 먼저 앞에 거부터 보고 아예 아니면은 그 다음 거 뒤에 문장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씁시다.
자, 보기 한번 보고 갑시다. 33번. 이 작품은 진성훈을 비롯한 복수의 영웅이 등장하여 활약하는 내용을 담은 영웅 군담 소설이다. 영웅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무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바람직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웅이 전기적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 기지를 발휘하고 전략을 세우는 점이 이 작품의 흥미로운 요소로 꼽힌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작품을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진성훈 패밀리랑 그 적대하는 패밀리랑 싸우는 거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진성훈이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가? 어떻게 해결한다 되어 있습니까? 전기적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실적 차원에서 기지 발휘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가 보면 되겠네요. 자, 전기적 요소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 현실에 없는 거. 다른 말로 비현실적 기이성이라 해도 같은 말 맞습니까? 그러면은 전기적 요소라는 말을 모르면은 문제 못 풀겠네. 그렇죠? 그렇게 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진성훈 패밀리는 누군가? 자, 진성훈 씨는 우리의 주인공이고, 진성훈은 누구랑 순경호원 항록을 만나서 연맺고 문무의 재주를 익힌다. 그러면은 얘네도 같은 패밀리라서, 그리고 적대한 놈들은 누구다? 이렇게 파악하면서 읽으면 되겠다, 그렇죠? 자, 원수가 생각하기를 중행달은 천하 명장이라 조용히 잡지 못할 것이니 다른 수법으로 잡으리라고 하였다. 그럼 원수는 여기서 누굽니까? 같은 표현이다, 그렇죠? 그리하여 밤이 깊은 후에 원수는 갑옷과 투구 벗어놓고 그래갖고 중행달 있는 곳 옆에 갔다, 그쵸? 그래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대는 놀라지 말지어다. 나는 금인국 백화산의 신령이라. 세상을 둘러보니 중국이 어진 천자를 얻지 못하여 백성이 도탄 중에 들었으니 하늘이 노하시어 정군으로 천하를 평정하게 하였다. 결국 네가 뭐다? 네가 세계 천하 통일할 거다 이 얘기하고 있다, 그쵸? 그러면은 얘가 지금 자기가 뭐다? 문제에서 있었지만은 같은 편인 척 한다 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서 그러나 대명 대원수 진성우는 천하의 명장이라 그대가 조용히 잡지는 못할 것이다. 그 와중에 본인 자랑하고 있고, 자, 내일 아침에 태풍이 일어날 것이니 장군은 배를 낱낱이 육지로 흩어놓으라. 바람이 일어나면 배가 풍비박산할 것이니 모든 배를 한데 잡아매도록 하여라. 그래서 어느 조언하고 있습니까? 조언 어떤 내용? 배 묶어라 이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라고 하고는 몸을 날려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사라졌다. 일반적인 사람이 공중으로 뛰면은 사라집니까? 무슨 요소다? 전기적 요소다. 이에 중행달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귀신이 나를 도우니 이제는 무슨 염려 있겠느냐 하고는 그 말대로 배를 낱낱이 한 대 잡아 메었다. 원수가 본진에 돌아가 제장과 의논하기를 적진이 분명히 배를 한 대 잡아 맬 것이니 제장은 적진의 사면에서 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방포일성에 들어가 배에 불 질러라 하면서 순경과 항록에게 말하기를 정병 5천씩 거느리고 좌우에 매복했다가 불 나면은 군사를 놓아서 쳐라 얘기했다. 그쵸? 얘한테 어쩌라. 매복 후 기습하라 해놨다. 그쵸? 자, 그래가지고 밤이 밝아오니까 원수가 장대에 올라 진풍경을 외우니 난데없는 바람이 서북에서 일어나며 먼지가 천지에 자욱하였다. 사람이 주문 외운다고 바람이 일어납니까? 마찬가지 무슨 요소? 전기적 요소. 그래갖고 중행달은 바람이 일어남을 보고 즐겨 말하기를 어젯밤 신령의 말이 옳구나 하면서 이제 조만간 망하겠다. 그쵸? 그래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뜻밖의 불이 일나더니 배가 모두 불탔다. 배를 한 곳에 잡아맸으니 떨어질 수도 없고 몰린 바람이 급하게 부니 불꽃을 잡을 길이 없었다. 요거 문제 여기에 있었다. 그쵸? 어떤 거? 요게 정답이었다. 그쵸? 34번에 이들을 대상으로 너무 쉽게 해준 거 아닌가. 자, 다른 거는 뜻 다 알 것 같고 자가당착 무슨 뜻입니까? 자가당착. 요걸 얘기하는 게 자가당착입니다. 한자 성어는 이제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내는 추세인데 하지만 내신에서는 많이 내죠. 된다. 그렇죠? 그래서 튼튼히 외워 놓읍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기억 다음부터 보면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순경과 항록이 진성훈이 얘기한 대로 몰아쳤고 그래서 중행다리는 독림산으로 갔다. 그 다음에 원수가 적국을 피하고 승전고 울리면서 동관상에 들어가니까 그 천자가 이제 칭찬해준다. 맞죠? 그 뒤에 금인국 장수 맹호원이가 10만 대병을 거느리고 농림산으로 급하게 달려왔다. 그래서 이제 얘가 농림산 가서 무슨 일 했습니까? 안 보이겠구나. 농림산 가서 뭐 했습니까? 납치 누구를? 세자네. 태자 공주 세자네.
얘네 납치했다 그쵸? 그래가지고 좀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자,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래가지고 중행다리 말하기를 이제 천자가 항복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동관에 들어가 군사를 공부하게 했고, 그리고 가서가지고 장안으로 격서를 전하여 말하기를 누가 천자한테 격서 보냈습니까? 중인다리. 중행다리 보냈다고 쳐? 어떤 내용? 항복하라라는 내용을 보냈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항복 안 하면은 누구 가족 다 죽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훈이 또 가서 성욱이 순경한테 또 얘한테 하네. 뭐 하라고 합니까? 그대가 접전하되 만일 적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다가 달아날 것이니 그때 재빨리 성에 들어가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를 메시고 급히 나오도록 하라. 왜 얘기하는 거라고 쳐? 너 굳이 쳐? 자 그래가지고 군사 대여섯 명에게 적병의 옷을 입혀 진문 밖에 세우고는 군사가 좌우에서 옹양히 하였다. 자, 요 말대로면은 성우는 순경에게 옷을 입혔습니까? 아니면 그냥 병사한테 옷을 입혔습니까? 그냥 병사한테 옷을 입혔다, 그쵸? 자, 그래가지고 B 부분에서는 적장은 나의 재주를 모르느냐 아느냐, 어젯밤에 내가 이미 너의 진중에 들어가서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를 모셔다가 진문 밖에 계시게끔 했다. 그래서 네가 있어봐야 쓸데없으니 나랑 싸우자.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갖고 보니까 진짜로 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쭉 싸우다가 이때부터 샀습니까? 이때 순경과 항록과 호원이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성을 넘어가 보니 과연 지하 감옥에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가 갇혀 있었다. 순경이 급히 모시고 나와서 항록에게 군사 4천을 주어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자매를 모시고 장안으로 가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누가 얘가 얘한테 이게 맞다, 그쵸? 모시고 튀어라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둘이는 쫓아갔다. 그래서 군사를 몰아 중행달의 군사를 앞뒤로 둘러싸니 천하 명장인들 이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저술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인물의 행동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를 뭐라 합니까? 어차피 맞긴 맞지. 저술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그걸로 보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행다리는 자결하고 세상은 평화로워졌다. 자, 그래서 31번 인물 가지고 장난 많이 쳐놨다, 그쵸? 1번 항록은 순경과 함께 적진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불을 보고 적을 공격하였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불 보고 공격한 거 언젠데? 배 묶어놔가지고 그렇게 한 거. 그럼 1번 맞지 않나? 답 1번. 2번은 2번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천자가 안 잡혔잖아요. 천자는 안 잡혔다 맞지? 왜? 천자는 장 안에 있었으니까. 자 3번은 왜? 싸우고 싶다는 거야. 음. 공을 하는 거. 싸움은 아니고 항복하라 였다 그쵸? 자 4번은 아까 얘기한 거다 그쵸? 존경 아니고 병사한테 하는 얘기였고 5번은 알지 못하지 않았다 그쵸? 자 32번 봅시다. A는 아까 요거 두 개가 32번이다 그쵸? 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6번. 1번이 되겠다 그쵸? 자 좀만 힘냅시다. 그냥 금방 제가 끝내볼게요. 미안해. 자 33번에 1번부터 봅시다. 32번 나머지 안 봐도 되겠다 그쵸? 예. 자 33번 중행달이 천자에게 항복을 종용한 것은 영웅들이 중행달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 세 번째 문장 보면 되겠다 그쵸? 네. 그 다음 성운이 배에 불을 지르기 위해 배를 묻게 한 것은 전략을 세워 활약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맞습니까? 자 3번 성운이 천자의 가족이 탈출한 것처럼 중행달의 눈을 속인 것은 영웅이 전기적 능력을 발휘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이게 비현실적이진 않잖아요. 그렇다 그제? 이거는 현실적인 기질을 발휘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은 함께 힘을 합치는 거 복수의 영웅 활약되고 그리고 영웅들 지향하는 세계질서 회복된다. 참고로 요 배 묶어서 불 태우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안 봤습니까? 삼국지에서 봤다 그쵸? 적벽대전? 여기 나온 사람 그만 얘기해. 자 현대식 공부 끝냈어. 하나만 잡담을 하면 여러분 참 한국에 태어난 게 다행 아닙니까? 만약에 중국에 태어났으면 고전 소설로 여러분 뭘 읽고 있겠습니까? 삼국지, 수호지, 그리고 사마천 사기 이런 거 읽고 있을 거고. 그리고 중국 역사 나라 얼마 됩니까 그거? 훨씬 낫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여러분 영어 겁나 못할 겁니다. 왜? 일본인들이 맥도날드 발음할 때 마크도나르도라고 하는 걸 보면은 한국에 태어난 게 아니지 않나. 아, 일본아. 자, 저기 쪽발이. 난 쪽발이. TMI로 오타쿠라서 일본어를 좀 배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가는 거울의 이상이다, 그렇죠?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나가. 거울 속 나를 보고 있다, 그쵸? 자, 거울 속에도 4개의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자,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다, 그쵸? 그럼 부정으로 보면 되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자, 악수를 받을 줄 모른다. 마찬가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으로 보면 되겠다, 그쵸? 자,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 못하는 구려마는. 만져보지 못한다. 긍정, 부정? 부정이다, 그쵸? 자,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자, 거울 통해서 만나볼 수는 있다, 그쵸? 그럼 만나본다. 긍정, 부정? 긍정이 되겠네. 자,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왜? 내가 지금 거울이 없대. 거울 없어도 거울 비추면은 항상 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잘은 모르지만 외로 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자, 그럼 외로 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거울 쳐다보는 거 얘기하겠다, 그쵸? 그러면은 긍정, 뭐 딱히 좋은 건 아닐 것 같고.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어. 왜 반대입니까? 반대로 보여서. 닮은 거는 생긴 게 그대로 보일 거니까.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섭섭 그러면은 부정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화자는 거울을 통해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나요? 아, 나 보기 안 보고. 자, 파란 글씨 안 보여요. 파란 글씨 안 보인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나와보기 전에 45번 잠깐 보고 갑시다. 이 작품은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의 과정을 성찰하고 있다. 삶의 고난이 화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기에 화자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가시나무에 기대어하는 모습에서 화자가 결국 고통을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화자는 고통이 존재의 본질임을 깨닫고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게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시를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화자가 고통받고 있고 그거를 고통으로 이제 현실을 깨닫고 하는 걸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누가 내 속에 가시나무를 심어 놓았다. 그 위를 말벌이 날아다닌다. 몸 어딘가 쏘인 듯 아프다. 자, 그러면 가시나무 심고 말벌 날아다니고 쏘인 듯 아픈 거는 다 뭐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보기 봤을 때 고통 얘기하는 거겠다, 맞죠? 그러면은 부정 대모 치면 되겠네. 자, 생이 벌겋게 부어오른다. 윙윙거린다. 이건 지독한 노역이다. 이건이라고 하는 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녀석 아픈 거 얘기하는 거다, 그쵸? 나는 놀라서 멈칫거린다. 지상에서 생긴 일을 나는 많이 몰랐다. 모르다니 이제 가시밭길이 끔찍해졌다. 가시밭길 끔찍하다도 세모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 길 지나가면은 다시는 안 돌아오리라. 돌아가지 않으리라. 고통을 안 겪겠다. 이 얘기하는 거다, 맞죠? 그런데 가시나무의 길에 다짐하는 나여. 이게 오늘 나의 희망이니. 자, 뭐가 희망이라고? 가시나무가 이제 희망이 됐다, 그쵸? 그러면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그래서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자, 그러면은 나는 화자가 뭘 보고 있습니까? 아, 요거 안 돼. 거울은 단절도 되고 소통도 된다, 그쵸? 네. 소리. 가시나무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찔리고 고통받고 있다, 그쵸? 맞나요? 근데 어떻게 전개된다 또 안 보이는데? 초반에는 괴롭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희망으로 바뀐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43번. 자, 명사형으로 시상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끝내는 겁니까? 명사로. 물론. 그럼 명사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음기 이렇게 쓴다, 그쵸? 맞나요? 자, 이번에 그럼 명사형 썼습니까? 아니다, 그쵸? 자, 이번에 유사한 동사구조 뭐 하는 겁니까? 맞긴 맞지. 하나씩 빼먹고 얘기를 하냐고요. 유사한 문장 반복. 대부분 이렇게 하면 된다, 그쵸? 쓰였습니까? 안 쓰였습니까?
어디 부분에? 가시나무는 부터 해가지고 여기 쓰였지 않습니까? 됐네요. 그래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시나무가 내 삶이다. 그리고 강조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답 몇 번? 2번. 자, 3번에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태도 변화. 공간의 이동 뭐 해야 됩니까? 화자가 직접 움직여야 된다고 쳐? 대표적인 시 승비나 뭐 있노? 뭔가 이거 그것도 있고 농부 있다고 쳐?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랑 구분해야 되는 게 시선의 이동 있다고 쳐? 시선의 이동 뭐 하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까? 가에서 거울 앞에만 계속 있는데 공간의 이동 없다 그쵸? 자,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 방식. 수미상관 뭐 하는 겁니까? 처음이랑 끝이 시의 처음과 끝을 유사하게 아니면 똑같게 하는 거다 맞죠? 수미상관을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구조적 안정감. 형태적 안정감, 또 의미 강조, 이런 거 있다 그쵸? 수미상관 쓰였습니까? 안 쓰였다 그쵸? 자, 5번에 가는 음성상징어 활용. 음성상징어 뭐 있습니까? 가에서요? 가에서 둘 다 안 들어간다 그쵸? 근데 나에서는 청각적 이미지 잉잉거린다 됩니까? 그러면 답이 몇 번? 2번이 된다 그쵸? 자, 44번 답 어떻게 됩니까? A에서 화자는 거울 밖과 구분되는 거울 속 세상이 존재함 인식하고 있습니까? 조용한 세계 인식하고 있다 그쵸? B에서 화자는 거울 속의 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어떤 정서? 딱한이라고 돼 있다 그쵸? 그 다음 3. 화자는 거울 속에 나와 소통하고 있지만 지속적일 수 없음을 인식한다.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맞죠? 왜? 악수를 내미는데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D에서 화자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하게 하지만 만나보게 해준 거울의 이중적 속성을 파악하고 있다. 됩니까? 그 다음에 반대면서 닮았다는 모순적 상황 파악하고 있고 45번은 답 어떻게 됩니까? 3번이 된다 그쵸? 지독한 노역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고 고통받고 있는 행위니까 됩니까? 처음 보는 이상한 사람이랑 수업한다고 고생했고
잘 공부를 해서 6월 물로가 당칠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나 일본 입학 안 줘.